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 등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이 대전역에 속속 도착합니다. 반대로 고향으로 떠나는 승객들은 탑승 전 한 명 한 명 발열 체크가 실시됩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입국한 방문객들은 별도로 마련된 검사소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격리 대상을 분류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한 대전 KT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역시 긴장감 속에 정상 근무 중입니다. 두터운 방역복을 입고 병실을 수시로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수시로 환자들이 요청한 물품들이 외부에서 도착하는데 내용물을 확인해 전달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입니다. 식사 시간 역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군부대 지원 인력이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도시락을 층별로 나눠 환자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해야 합니다. 이곳에 수용된 환자는 170여 명. 남들은 고향으로 떠나는 추석 연휴지만 생활치료센터 방역 인력들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꽃 틀 새가 없습니다. 가족들 못 만나고 해서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국민들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 월드컵 경기장에 마련된 선별 검사소입니다. 이곳 역시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검사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운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 확산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별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정상 운영하는 만큼 고향 방문을 전후해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학원 집단 감염 여파로 고등학생 1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67명으로 늘었고 유성 택배회사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서구 일가족 감염과 관련해 3명이 확진되는 등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43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는 당진 실내체육시설 관련 6명이 추가된 가운데 천안에서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등 12명이 확진되면서 충남에서만 30명이 추가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명절인 만큼 상황 궁금합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 귀성길도 충청권의 정체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5시를 넘어가면서부터 정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더니 지금은 보시다시피 대전 주변을 지나는 노선들을 포함해 충청권에서 이동하기도 무난한데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지금 1시간 35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선은 여전히 청주 주변 지나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부산 방향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옥산 나들목까지 12km 답답한데요.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비룡 분기점 부근 지나기는 괜찮습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도 남풍새 일대 포함해 전 구간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지나고 있고요. 공주 분기점에서 당진 대전선 타고 대전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유성 분기점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대전 남부선 역시 서대전 일대 포함해 전 구간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가위 기획 청년이 미래다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청년들이 쇠락해가는 농촌에 뛰어들어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켜가는 이야기인데요. 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시키고 또 청년 마을로 바꿔가고 있는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에 더 이상 한산하지 않은 한산마을을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
지난해 경기도 일산에서 내려온 31살 하민재 씨는 이곳에서 희귀동물 카페를 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 벗어나 생태도시 서천군의 특성과 연결한 특화된 체험 카페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뭐 도시는 매출도 많지만 일단은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하시처럼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을 바꿔가는 삼기술학교 학생들입니다. 소곡주와 한산모시 등을 재해석해 상품을 내놓고 빈집을 꾸며 호텔을 만들기도 합니다. 서천이란 지역을 잘 몰랐는데 이곳에서는 마을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지난 2019년부터 19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 중 20여 명의 청년들이 서천에 정착했습니다. 사업 외에도 빈집 수리와 골목길 꾸미기 등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고민도 함께합니다. 주민분들이 이 청년들과 같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곳에서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게. 청년들의 도전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침체됐던 마을에 활기를 줍니다. 큰 집을 새 집을 니무댕이가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시내에 사람이 있으니까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요즘 이들의 목표는 농촌을 단순히 귀농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겁니다. 어민들의 경운기가 머드맥스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청년들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추석 연휴 이틀간 충남 서해안에서 레저보트 관련 사고로 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보령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3명이 탑승한 레저 고무보트가 고장나 해경 순찰정이 대천항으로 예인했고 어제 오전에는 서천 홍원항 인근에서 레저 고무보트를 탔던 낚시객 1명이 구조된 데 이어 삽시도와 원산도 인근에서도 배터리가 방전된 레저보트 승객이 잇따라 구조되는 등 이틀 동안 6건의 보트 사고로 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남은 연휴 기간 레저보트 활동이 늘어날 걸로 보고 표류 사고에 대비해 경비 함정과 구조대의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4건으로 피해 면적도 3.41헥타르에 달했으며 특히 2015년 추석 연휴에만 무려 1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고 라이터 등을 소지만 해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벌초와 성묘, 등산 시 흡연이나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불필요한 공사나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낭비성 행사 등 세금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의견은 국민신문고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타당한 신고로 채택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사례금이 지급되고 온라인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대전, 세종, 충남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자치경찰위원이 남성에 편중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7명의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은 단 1명도 없었고 세종은 7명 중 여성 2명, 충남은 7명 중 여성 1명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편중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10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 없는 겸직으로 5회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사례를 포함해서 모두 99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됐습니다.
생계유지와 봉사활동 등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익근무 요원이 겸직한 경우는 2723건이었습니다. 부여구는 2024년까지 337억 원을 들여 옥산과 외산 등 6개 면 지역에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개설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도로 폭이 좁고 굽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농산물 대량 운송에 불편이 많기 때문으로 농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 옥산과 외산, 석성면 등 7곳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